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건 무슨 일일까요? 코스닥은 또 상승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살짝 상승이기는 하지만은 오늘 재차 1000포인트 안착 시도하고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별로 안 먹고 싶은데 따뜻하면 아이스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아예 그럴 거면 차라리 아싸리 뜨거운 게 나을 텐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나올 수 없는 거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오늘 FOMC 회의 내용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표로는 긴축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뭐 기자회견 내용은 또 긴축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게 따뜻한 아메리카노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 뭐 내용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금리는 동결이 되었고 계속 이제 자산 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계속 이 매입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얘기했던 좀 약간 좀 우려를 했었던 부분은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테이퍼링과 관련된 논의를 많이 했다라는 건 이야기를 했지만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에 공식적인 스탠스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만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약간 시장이 좀 한 번에 훅 들어왔던 게, 시장은 테이퍼링에 집중했거든요. 분명히 이번 FOMC는 매파적일 거야. 시장은 뭐 다 매파적일 거라 예상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테이퍼링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그거보다 좀 더 센 쪽이죠. 금리 인상 쪽에 오히려 포지션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시장이 살짝 좀 놀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한번 내용을 보면 일단 올해 전망치를, 그러니까 이전 3월달 같은 경우는 6.5% 이 GDP가 성장할 거다라고 봤는데 이번에 조금 더 올렸어요. 0.5%, 7%로 올렸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2023년의 전망치는 그렇게 크게 수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실업률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또 동일하게 지난번과 별다른 반응은 없었고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시장이 이제 주목하는 건 이 부분이죠. PCE 물가 지수. 그러니까 3월 같은 경우는 2.4%를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3.4%예요. 1%나 상향 조정된 거죠. 이제 이걸 두고 이제 몇몇 지금 하우스들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걸 보면 연준이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실책을 한 걸 인정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준은 계속 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아니네, 일시적일 거라 생각했으면 이만큼까지 많이 올리지 않았을 건데 굉장히 많이 좀 상향 조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1% 정도 상향 조정했다는 거 굉장히 크죠. 물가 지표를, 예상치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실책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전망치는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했지만 내년과 내후년의 전망치는 그렇게 크게 상향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 일시적일 거라는 스탠스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연준은 어쨌든 이런 표면적인 이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실제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 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뭐 이 영래포를 통해 가지고 4천억 달러를 회수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SLR을 연장하지 않는다거나, 그 다음에 회사채 매입, 그러니까 이번에 그 팬데믹 때 조금 이제 편법이죠. SPC를 통해 가지고 회사채를 매입을 했던 부분, 그 다음에 회사채 ETF를 매입했던 부분, 이 부분을 다시 다 시장에 매각을 했고, 그러니까 조금 계속 이 스탠스는, 기축 스탠스는 계속 유지해왔다라는 거죠. 해왔다라는 거고, 갑자기 뭔가 연준이 여기서 뭐 스탠스가 확 바뀐 건 아닙니다.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고, 다만 이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는 계속 좀 시장을 안정화시켰죠. 실제로 긴축은 하지만 여기서 실제 긴축한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해버리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계속 언론 플레이 해왔던 부분인 이번 이제 FOMC 회의에서 조금은 좀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냈다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우려할 구간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장에서 이제 겁내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점도표 관련 부분인데, 여기 점도표를 보시면 지난 3월 같은 경우는 2022년에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요 라인이 있어. 요 분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한 4분 정도 더 올라왔다라는 거고. 시장이 이제 이거죠.
2023년이죠. 연준은 지속적으로 점도표도 그렇고 연준의 원래 이 성명서 내용에서는 계속 2024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번 점도표에서 2023년에 평균 0.5까지는 올려야 된다라는 거니까 한 2번 정도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점도표상 연준의 성명서상에서는 조기 금리 인상을 이번에 표명한 게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하지만 우리가 시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연준이 정말 우리는 2024년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냐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리 시장, 환 시장, 주식 시장이 움직였냐라는 거죠. 아니죠. 우리는 2023년 정도로 생각했죠. 늦어도 2023년에는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생각했고 최근에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우려감이 커지면서 빠르면 2022년 한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갔다라는 거죠. 자, 공식적인 성명문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점도표에서 공식적으로 찍힌 건 맞는데 그렇게 찍힌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전혀 이 부분을 몰랐던 부분이냐? 아주 충격적인 부분일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뉴욕 증시 선물 시장에서도 확실하게 느껴졌는데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주 달러가 급락을 했고요. 유로화가 급락을 했습니다. 달러가 급등을 했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말이니 급락을 했다는 거니까 채권 금리는 급등을 한 거죠. 다시 1.6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자체의 지수의 하락률은 크지 않았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빅스 지수입니다. 만약에 이 정도로 채권 시장에서 큰 반응을 움직이고 그다음에 시장이 완전 예상하지 못했던 걸 만약에 발표를 하고 시장이 충격이었다면 빅스 지수는 이 정도로 움직이지 않았겠죠. 최소한 10% 이상의 상승을 보였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평이합니다. 빅스 지수. 즉 분명히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매파적인 건 맞다. 왜?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시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고 있던 건데 다만 표면화되지 않았고 공식화되지 않았던 부분이 공식화됐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이게 시장의 장기 하락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것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을 할 것이다. 긴축 발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준다면 지금부터서는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매수의 관점으로서 저는 유효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좀 새롭게 강조해 주시는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요즘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시각 계속 유지하시는지 흐름도 살짝 좀 짚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작년에도 5G 많이 이야기하다가 원래 이제 이 1분기에 제가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생각보다 수주가 안 나왔다. 근데 이제 그 밀렸던 수주가 이제부터 나온다. 그래서 제가 6월부터는 5G를 다시 관심을 가져보자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바닥을 다지고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과거성에서도 흐름이 좋은데요. 이 흐름은 저는 연말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하반기는 5G 관련돼서 수주가 계속 기다리던 어찌 보면 양치기 소년 같았던 5G의 수주가 이제 6월 이후부터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4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좀 저점에 있는 건데 매수를 하고 한번 해볼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라는 섹터라면 저는 5G가 가장 좀 안정적인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G는 계속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에 해주셨던 FOMC 관련된 내용 좀 더 심도 깊게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 오후 4시 30분입니다.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시장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오늘 절대 전략에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못했던 이야기를 공방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